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오늘은 2024년 폐장일을 맞이해서 영동에서 오늘 하루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동역에 도착합니다. 먼저 저의 올해 ISA 계좌 배당주 투자 성과를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표인 절대 수익 8%, 그걸 이상으로 달성을 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 2023년 515만원에서 955만원으로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표 1000만원에는 미달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장기 플랜에 적합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성과는 대략 한 2,700만원 정도 투자 수익을 거뒀는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올해 12월 성과가 안 좋게 나왔다는 점이 좀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와 배당 수익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배당 투자자의 이벤트는 당연히 밸류업일 텐데요. 요걸로 고민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익도 많이 거뒀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좀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좀 저의 앞으로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일본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하나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좀 지시를 해서 좀 강제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연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당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저도 1월 달에 수익이 초반엔 안 좋다가 이 밸류업 발표가 나온 이후로 금융주 위주로 수익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게 봄쯤에 좀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서 이때부터는 좀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배당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좀 관심을 가져서 들어왔다라고 그때 당시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처를 기계적으로 21일동 평균선 위로 올라온 주식을 급등한 주식은 비중을 좀 많이 줄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면서 주가의 등락이 있었지만 8월에 한번 실망을 했죠. 솔직히 저도 이 정도까지 아무런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그냥 막연한 지수가 나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딱히 저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은행주의 실적도 좋았고 대부분 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실적이 올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포트폴리오 조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때 괜찮았던 이유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때부터 많이 안 좋았죠.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시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금융주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금융주의 주가가 괜찮았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월 3일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번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금융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환율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주에 대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실적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지금 주가 정도는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주가적인 측면으로만 보더라도 하나금융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4만원대 주가가 지금은 5만원까지 떨어졌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인 가격일 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가격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대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6일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배당 날일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12월 26일 날 12월 결산법인에서 배당금을 확보했던 종목의 20% 정도는 일괄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현대차, 이유비 지금 주가 수준이 21일동 평균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이제 22년째가 됐네요. 주식 투자한 지. 근데 미국장에는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는 좀 미국장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10월에 ISA 계좌 종료한 후에 미국장에서도 배당주 위주로
연금 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하나의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한 다음에 새로운 ISA를 개설하고 그리고 연금 저축 펀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환율이 상당히 높았죠. 네,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4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어가기엔 조금 그만큼 달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더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미국 주식은 지금도 아직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연금저축으로는 고배당주 ETF를 샀습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를 매수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장에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장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미국장을 잘 모른다는 이유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의 흐름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장을 보면은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기존에 있던 투자 자금들도 미국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아 보여서 투자했던 투자자도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매도를 통해서 돈의 흐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잘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썰물처럼 쑥 빠지더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파도가 다시 들어오죠. 물의 흐름이. 그런 것처럼 이 돈의 흐름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내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을 잘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라리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도 밀물 썰물처럼 빠진 만큼 일정 부분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는 투자를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의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즉 달러에 너무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것이 한순간에 쑥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지금 진입하는 것은 제 투자 성향상 지금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전 지금 잠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년도의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장기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돈에게 일을 시키는 즉 배당주에게 일을 시켜서 배당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저의 주식을 항상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그 배당주의 가치를 많이 인정해 줄 때는 현금화도 하고 어떨 때는 싸게 거래가 될 때는 주식을 더 사고 이런 식의 매매를 좀 병행하면서 내년에도 배당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2월 26일에 12월 말 결산일 기준일 종목들에서 배당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12월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조롭게 저의 목표인 250만 원 배당금을 확보가 했고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2월 이후에 배당 기준일 종목에서 300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인내심으로 지금 상당히 좀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가 배당 수익이라던가 시세차익 수익을 내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돌이켜보면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지치지 않고 자기가 미리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그런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올 한 해도 저의 장기 배당주를 투자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답도 제시하지 않고 저의 뷰라던가 그런 것도 없이 투자에 대한 정답을 드리지 않았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없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 한계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어떤 결과를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자신만의 미리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하자. 근데 내가 그 대응력이 떨어진다 라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방향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현금 비중과 그리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져가시길 바라시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획할 예정인데요. 오늘 올해 폐장까지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좀 우울한 12월 연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힘내시고 내년에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